자, 그럼 우리 73페이지 보시고, 자, 우리 73쪽 보시면, 우리가 저번에 발단하고 전개를 중간까지 나갔어요. 우리 발단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우리 동네에 새 동네가 들어섰고, 새 동네가 생기면서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변했는지, 자, 하지만 새 동네와 구동네는 단절되어 있죠. 자, 우리 발단에서는 시대적 배경, 1980년대라는 것이 나타나는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동네는 서울의 변두리 동네, 발전이나 이런 것에서 소외된 지역,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이런 발전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게 나왔었고, 자, 우리 전개부터는 뭐가 나왔냐면, 자, 우리 새 동네와 구동네 사람들이 노세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구동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시대에 뒤처진 존재, 자기들과 같아. 그래서 별로 특별할 것도 없고 그냥 별로 안 좋아해. 하지만 새 동네 사람들은 시대 흐름에 발맞춰 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니 노세가 지금도 있네 하면서 신기해하고 귀엽게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노세가 들어오게 된 내력으로 갑니다. 우리 집에 노세가 들어온 것은 2년 전이었다. 그 전까지는 말을 부렸는데 누군가가 노세와 바꾸지 않겠느냐고 제의해왔다. 싫으면 웃돈을 조금 얹어주고라도 바꾸어 주겠다는 것이었다. 한 3년 가까이 그 말을 부려온 아버지는 막상 놓기가 싫은 모양이었으나 그 말이 눈이 자주 짓무르고 뒷다리 복사뼈 근처에 늘 상처가 가시지 않는 등 잔병치레가 잦은 터라. 이게 이유. 두 번째 말을 걸어왔을 때, 두 번째로 바꾸자고 했을 때 그러자고 능락해버렸다.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큰형은 그래도 말이 낫지 그까짓 노세가 무슨 힘을 쓰겠느냐고 바꾸지 말자고 말했으나 노세를 한번 보고 온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길로 노세와 말을 맞바꾸었다. 아닌 게 아니라 노세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보기에도 비리비리한 게 약하디 약하게만 보였다. 할머니나 어머니 그리고 큰형은 그것 보라고 이게 어떻게 그 무거운 연탄찜을 나르겠느냐고 빈정댔는데 자 노세는 말보다 작으니까 자 그래도 아버지는 가타부타 말이 없이 노세를 우리로 끌고 가 우선 솔질부터 시작했다. 자 아버지는 약간 과묵한 성격입니다. 말이 우리지 그것은 방과 바로 이따 있는 처마를 조금 더 달아낸 곳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말 오줌 냄새, 똥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로 옆방이 내가 할머니나 큰형과 함께 자는 방이었으므로 나는 잠결에도 노새가 앉았다 일어나는 소리, 히힝거리는 소리, 방귀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자, 우리 집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네요. 자, 어쨌거나 이 노새가 들어오면서 그 뒤치다거리는 주로 내가 맡게 되었다. 큰형도 덜어 돌봐주기는 했으나 큰형마저 군에 들어가 버리고 난 뒤부터는 나에게 전적으로 그 일이 맡겨졌다. 어떤 일? 노새를 돌보는 일. 고등학교를 나온 작은 형이 있긴 해도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화, 자, 아버지나 어머니가 막 귀찮게 막 해도 아랑곳 없이 늘상 밖으로 싸다니기만 하고 집에 있을 때도 기타를 들고 골방에 처박히기가 일쑤였다. 가엾게도 노새는 원래 회색빛이었는데도 우리 집에 온 뒤로는 차츰 연탄때가 묻어 검은빛으로 변해갔다. 자, 우리 검은빛은 고된 노동을 상징해요. 바로 연탄가루가 묻어서 생긴 거, 검은빛, 노새의 고된 노동을 보여줍니다. 자, 엉덩이께는 물론 갈기도 까맣게 연탄가루가 앉아있었다. 내가 깜냥으로, 자, 깜냥은 내 능력 되는 한, 내 능력껏 지성스럽게 털어주고 닦아주고 하는데도 연탄때는 속살까지 틀어박히는지 닦아줄 때만 조금 희끗하다가 한바탕 배달을 갔다 오면 도로 그 모양이었다. 하지만 노새도 그런 정성을 짐작은 하는지 멍청이 서 있다가도 내가 가까이 가면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어 아는 체를 했다. 자, 바로 노새와 정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노새가 오늘은 우리 집에 없다. 자, 그래서 노새가 달아난 사건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자, 노새를 대하는 구동네 사람들과 새동네 사람들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대조적이죠? 구동네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써. 새동네 사람들은 신기하고 귀여워합니다. 자, 나와 아버지가 구동네 아이들의 반응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죠. 자, 나 같은 경우는 뭐 저런 주제에 라고 얘기한다든지 애들이 노새를 괴롭힐 때 아버지가 갑자기 욕을 한다든지 한때 자, 새동네 아이들한테는 또 되게 긍정적으로 보여. 바로 노새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노새가 우리 집에 오게 된 사연. 자, 말을 노새와 바꾸자는 제안을 받은 아버지가 말이 잔병치레가 잦자 두 번째 제의에 응낙했고 힘없는 노새를 보고 가족들은 무거운 연탄짐을 나르겠느냐고 빈정댔지만 아버지는 말없이 노새를 지켜봤다라는 거. 자, 노새 같은 경우는 말과 당나귀의 중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노새가 달아난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부터가 위기입니다. 위기. 노새가 갑자기 달아난 건 어저께였다. 자, 갑자기 어저께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럼 어제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올 거야. 자, 이렇게 과거로 거슬러 갔다가 다시 현재로 오는 거 뭐라 그래? 역순행적 구성, 입체적 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어제 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죠? 역순행적 구성 혹은 입체적 구성. 자, 어제로 거슬러 갔어요. 자, 아버지는 연탄을 실은 뒤 노새의 고삐를 잡고 나는 그냥 뒤따르고 있었다. 내가 뒤따르는 것은 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못 되고 할 일 없이 따라다니기만 할 뿐이었다. 야트막한 언덕길을 오를 때 마차의 뒤를 밀기도 했으나 그것은 그대로 신용일 뿐 내 어린 힘으로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다. 아버지는 이따금 따라다니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나 하라고 했지만 내가 공부를 다 했어요 하면 그 이상 더 말리진 않았다. 그러나 탄을 싣거나 부릴 때, 자 내려놓을 때 내가 거들려고 나서면 아버지는 한사코 그걸 말렸다. 자, 왜? 힘드니까. 힘든 일은 자식에게 시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나라고 나오는 이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런 아버지 옆에서 쫓아다니고 싶어요. 그럼 또 어쨌든 힘이 되든 말든 도와드리고 싶어. 아버지는 어때? 아들을 사랑하고 얘가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냥 다니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과거의 문학작품을 읽을 때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보편적 가치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볼 수 있죠. 자, 계속 보면 자, 아버지가 그랬으므로 나는 그러면 더 좋지 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가지 모양 마차지만 졸졸 따라다녔다. 바로 어저께도 그랬다. 새 동네 두 집에서 200장씩 갖다 달라고 해서 아버지는 연탄 400장을 싣고 새 동네로 들어가는 그 가파른 골목길을 들어서고 있었다. 얘기의 앞뒤가 조금 바뀌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연탄 가게의 주인이 아니고 큰 길가에 있는 연탄 공장에서 배달 일만 맡고 있다. 그러므로 연탄 공장의 배달 주인이 어느 동네 어느 집에 몇 장을 배달해 주라고 하면 그만한 양의 탄을 실어다 주고 거기 따르는 구전, 그러니까 중개보수야, 중개보수. 중간에서 전달만 하고 받는 돈. 자, 구전만 받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랑스러운 일은 자, 나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한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자, 아버지는 아무리 찾기 힘든 집이라도 척척 알아낸다는 것이었다. 자, 바로 여기서 자, 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는 거. 자, 연탄공장 사람들의 설명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알만하오 한마디면 그만이었다. 열이면 열, 거의 틀리는 일이 없었다. 오죽하면 공장 사람들도 마차 영감은 집 찾는데 귀신이니까 자, 집 잘 찾는다 자, 하면서 혀를 내두를까. 그들도 아버지에게 실려보내면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었다. 어제도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댁에 갖다 주라는 말을 듣자 두 번 다시 물어보지 않고 짐을 싣고 나선 것이다. 자, 아버지를 따라 나섰어요.
그 가파른 골목길 어귀에 이르자. 자, 우리 처음에 나왔던 그 가파른 골목길, 아버지가 여기를 오르내리면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사건이 일어나는 필연성을 제시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어귀에 이르자 아버지는 미리서 노새고삐를 낚아잡고 한다름에 올라갈 채비를 하였다. 자, 아니면 못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러나 어쩐 일인지 다른 때 같으면 400장 정도 싣고는 힘 안 들이고 올라설 수 있는 고개인데도 이날따라 오름길 중턱에서 턱 걸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하는 눈치더니 고삐를 거머쥐고 힘껏 당겼다. 이마에 힘줄이 굵게 돋았다. 얼굴이 빨개졌다. 자, 아버지 어때 지금? 긴박하고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아버지의 상황. 하는 눈치에서 당황. 자, 힘껏 당기고 얼굴이 빨개지죠. 긴박하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나 아버지의 겉모습을 보여줘서 아버지의 지금 심리나 성격을 나타내주는 걸 뭐라 그래? 간접적 제시라고 부릅니다. 외양 묘사 보다 간접적 제시. 자, 나는 얼른 달라붙어 죽어라고 밀었다. 그러나 길바닥에는 살얼음이 한 겹 살짝 깔려 있어서 자, 아버지가 못 올라가게, 노새가 못 올라가게 하는 역할 누가? 살얼음이요. 자, 고난을 가중시키는 역할. 자, 마차를 미는 내 발도 줄줄 미끄러져 나가기만 했다. 노새는 앞뒷발을 딱딱 소리를 낼 만큼 힘껏 땅을 밀어냈으나 자, 노새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마차는 그때마다 살얼음 위에 노새의 발자국만 하얗게 긁힐 뿐 조금도 올라가지 않았다. 아직은 아래쪽으로 밀려내리지 않고 제자리에 버티고 선 것만도 다행이었다. 자, 오른쪽. 사람들이 몇 명 지나갔으나 모두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달라붙지는 않았다. 바로 이때 당시 도시 사람들의 모습, 타인에게 무관심해요. 특히 타인의 불행에 도와줄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다? 인정이 메말랐다. 각박한 도시인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래서 아무도 안 도와줘. 자, 인정이 없다. 인정이 없는 도시인들. 자, 어떻다? 각박한 세태. 그전에도 그랬다. 사람들은 얼핏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났다가도 상대가 연탄 마차인 것을 알고는 감히 손을 내밀지 못했다. 도대체 어디다 손을 댄단 말인가? 제대로 하자면 손만 아니라 배도 착 붙이고 밀어야 할 판인데 그랬다간 옷을 모두 망치지 않겠는가? 옷을 망치면서까지 친절을 베풀 사람은 이 세상엔 없다고 나는 믿어오고 있다. 자, 이렇게 어린 나까지도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손해될 일은 안 해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린이 아이도. 바로 그만큼 각박하다는 거. 그건 그렇고 그런 시간에도 마차는 자꾸 밀려내려오고 있었다. 돌을 괴려고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그만한 돌이 얼른 눈에 띄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나까지 손을 놓으면 와르르 밀려내려올 것 같아서 손을 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노새에게 매질을 해댔다. 사정없이. 이랴 우라질 놈의 노새 이랴. 자, 아버지 어때? 이게 내려올까봐 초조하고 불안하고 조조 불안. 자, 그리고 이랴 우라질 놈의 노새 이랴. 자, 지금 아버지 굉장히 당혹스러워. 자, 노새는 눈을 뒤집어 까다시피 하면서 바득바득 악을 써댔으나 판은 이미 그른 판이었다. 그때였다. 노새가 발에서 잠깐 힘을 빼는가 싶더니 마차가 아래쪽으로 와르르 흘러내렸다. 뒤미쳐 노새가 고꾸라지고 연탄 더미가 대그르르 무너졌다. 아버지는 밀려 내려가는 마차를 따라 몇 발짝 뒷걸음질을 치다가 홀랑 물구나무 서는 꼴로 나자빠졌다. 나는 얼른 한옆으로 비켜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정작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고 말았다. 자, 허우적거리며 마차에 질질 끌려가던 노새가 마차가 던져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기 시작한 것이다. 자, 노새가 달아나는 사건이죠. 정확히 말하면 벌떡 일어섰다가 순간적으로 아버지와 내가 있는 쪽을 힐끔 쳐다보고는 이내 뛰어버린 것이다. 마차가 넘어지면서 무엇이 부러져 몸이 자유롭게 된 모양이었다. 내 노새. 아버지는 넘어진 채 그 경황에도 뛰어가는 노새를 쳐다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다. 자, 어때 아버지? 놀랍, 당황, 놀랍. 자, 역시 계속 간접적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런 망설임도 그때뿐. 아버지는 힘들게 일어서자 딴 사람이 되어 빠른 걸음으로 노새를 뒤쫓았다. 내 노새, 내 노새. 자, 다음 페이지. 아버지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입안의 소리도 아닌 엉거주춤한 소리로 연방 내면서 노새가 달려간 곳으로 뛰어갔다. 나도 얼른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노새는 10m쯤 앞에 뛰어가고 있었다. 뒤미처 앞쪽에서는 악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자, 지금 노새가 달아나면서 소동이 벌어지는 걸 묘사합니다. 어깨에 스케이트 주머니를 메고 오던 아이들 둘이 기겁을 해서 길 옆으로 비켜서고 뒤따라오던 여학생 한 명이 엄마 하면서 오던 길을 달려갔다. 손자를 업고 오던 할머니 한 분은 이런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 막 옆골목을 빠져나오던 택시가 찍 브레이크를 걸더니 덜렁 한바탕 춤을 추고 멎었다. 자, 이렇게 소동이 막 벌어졌는데 자, 택시가 춤을 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의인법입니다. 혹시라도 나오면 이거 알 수 있죠? 택시가 춤을 춘다 의인법. 혹시 모르니까. 금세 이 집 저 집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골목은 어느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기 시작했다. 자, 사람들 어떻게? 자, 그냥 쑥덕쑥덕 될 뿐 하나도 안 도와줄 거야. 그냥 왜 저래? 이런 것만 보는 겁니다.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말이 도망갔다나 봐. 말이 도망갔다나 봐. 무슨 말이 무슨 말이? 저기 뛰어가지 않아? 올라 그렇군. 말이 뛰어가는군. 별꼴이야. 말마차가 지금도 있었군. 역시 보다. 바로 노새마차는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노새마차는 시대에 맞지 않은 거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웅성거림 속을 아버지는 두 주먹을 뿔끈 쥐고 뜀박질 쳐갔다. 내 노새 내 노새. 그때 나는 아버지보다 몇 발짝 앞서 있었다. 아버지의 헉헉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노새는 우리보다 훨씬 빨랐다. 노새는 이미 큰 길로 나가고 있었다. 드디어 아버지는 큰 길로 나오자 덜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자, 아버지 어때? 망연자실한 상태에 노새는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노새보다도 아버지의 일이 더 큰일일 것 같아서 뛰던 것을 멈추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끌어일으키려고 했다. 자, 어린 아이지만 이럴 때는 좀 어른스럽게 아버지를 오히려 일으키는 모습. 헌데 아버지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아버지의 눈은 더할 수 없는 실망과 깊은 낭패로 가득 차. 자, 아버지의 심정이 직접 제시됩니다. 직접 제시. 자, 가득 차. 나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슬며시 고개를 돌리다가 이내 축 처지고 말았다. 얼굴 근육이 실룩거리는 것이 옆 얼굴에도 보였다. 불현듯 슬픔이 복받쳐 내 눈도 쓴벅거렸으나 나는 그것을 억지로 참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팔목을 이끌었다. 자, 지금 어때? 지금 내가 아버지를 봤더니 아버지 눈이 너무 실망과 낭패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고개를 착 돌리다가 봤더니 아빠 얼굴 근육이 실룩실룩 한단 말이야. 그럼 뭐야? 아빠가 지금 울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막 눈물이 막 날 것 같아. 눈물이 날 것 같아. 눈이 막 뻑뻑뻑해. 그래서 참고 아버지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아버지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노새를 찾아야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부자의 이런 모습을 구경거리나 되는 듯이 잠깐 쳐다봤다.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냥 타인에게 무관심한 사람들. 타인의 글씨가 왜 이렇게 써지나? 타인의 무관심한 현대인.
자, 그래. 아버지는 힘없이 일어났으나 나는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아버지도 그런 눈치인 듯 나를 한번 덤덤히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앞장을 서기 시작했다. 두 사람 중 아무도 내박 처진 마차며 연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 뒤처리도 큰일일 테니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노새 달아난 것도 막막한데 그 연탄이랑 마차랑 막 그거 어떡해. 그러니까 그냥 말을 못해요.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자, 노새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요. 막막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둘이 같이 다닐 게 아니라 따로따로 헤어져서 찾아보도록 해요. 내가 이쪽 길로 갈 테니까 아버지는 저쪽 길로 가세요. 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아버지와 헤어진 나는 사뭇 뛰었다. 사람들은 거리에 가득 넘쳐 있었다. 크고 작은 자동차는 뿡빵거리면서 싱싱 달려가고 달려오곤 하였다. 5층 건물, 3층 건물이 즐비한 거리는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지금 보면 시대 상황이 나오고 있죠. 자, 크고 작은 자동차가 뿡빵거리면서 달려오고 5층 건물, 3층 건물이 준비한 거리는 분주합니다. 자, 도시화가 진행 중이라는 거. 도시화. 자, 번화한 도시의 모습. 아무도 나를 붙잡고 왜 뛰느냐고 노새를 찾아 나선 길이냐고 묻지 않았다. 아무도 네가 찾는 노새가 방금 저쪽으로 뛰어갔다고 걱정 말라고 일러주지 않았다. 자, 아무도 관심 없어. 나는 이 사람에게 툭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 탁 부딪히면서 사뭇 뛰었다. 그러나 뛰면서도 둘레둘레 사방을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벌써 거리는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이미 앞 이마에 헤드라이트를 켠 자동차도 있었다. 나는 그런 노새들이 막 뛰어다니는 노새로 보였다. 바로 왜? 노새를 찾고 싶은 마음 때문에 노새를 찾고 싶은 간절함에 모든 것이 노새로 보입니다. 파랑 노새, 빨강 노새, 까만 노새들이 마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닌가. 바람같이 달리는 놈, 슬슬 가는 놈, 엉금엉금 기는 놈, 갑자기 멈추는 놈, 막 가다가 휙 돌아서는 놈, 그것은 가지가지였다. 그런데도 그 중에 우리 노새는 없었다. 두 귀가 쫑긋하고 눈이 멀뚱멀뚱 크고 코가 예쁘고 알맞게 살이 찐 엉덩이에 까맣게 연탄가루가 묻어 반질반질하고 우리 사촌 이모 머리채처럼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우리 노새는 안 보였다. 자, 묘사가 엄청 길게 들어갔죠? 바로 뭐 때문에? 노새에 대한 애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 자, 노새가 애완동물은 아니지만 집에서 키우던 동물로서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보살피는 이런 마음, 이거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가치,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넘어가면 자, 어디까지 왔는지도 몰랐다. 차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배도 고프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면 나는 오늘 점심도 설친 채였다. 제대로 못 먹었어? 아이들하고 한참 놀다가 집에서 점심을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아버지 일이 궁금하여 연탄 공장에 갔었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짐을 싣고 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노새를 찾아야 한다. 노새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이 내 걸음에 앞서 몇 번 고꾸라지기도 하였다. 덜어는 어떤 신사 아저씨의 옆구리에 넘어지듯 부닥치기도 하였는데 그러면 그 아저씨는 이 녀석아 어쩌고 하면서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덜어는 어떤 아주머니의 치마꼬리를 밟기도 하였는데 그러면 그 아주머니는 얘가 왜 이래? 눈을 어디 두고 다녀? 하면서 호통을 치기도 하였다. 자, 지금 여기 두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 어떤 신사 아저씨와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는데 자, 지금 어린애가 해가 저물도록 막 여기 부딪히면서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 언니 너 지금 해가 저물었는데 왜 밖에 떠돌아다니니? 집이 어디니? 부모님은 어디 갔니? 이런 게 아니라 야 너 눈 어디다 두고 다녀? 하고 있단 말이야. 바로 타인에게 무관심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타인의 무관심하다. 자,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는
미안해요. 우리 노새를 찾느라고 그래요. 하고 뇌까렸으나 그것이 입 밖으로 말이 되어 나오지는 않았다. 입안이 메말라서 도무지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언뜻 내가 왜 이렇게 쏘다니고 있을까? 노새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방황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도 않았으나 그런 마음에 앞서 내 눈은 부산하게 거리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나는 그동안 우리 노새와 깊이 정이 들어 있는지도 몰랐다. 자다가도 바로 옆 마구간에서 노새가 투레질하는 소리, 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놓였고 길에서 놀다가도 저만 치서 아버지에게 끌려오는 노새가 보이면 후딱 달려가 그 시꺼먼 엉덩이를 한번 두들겨 주기도 했다. 그러면 저도 날 알아보는지 그 큰 눈을 한번 크게 씻었다가 내리곤 했다. 자, 이렇게 정이 들어 있었는데 아이들은 그런 나를 더욱 놀려댔다. 그리고 나더러는 까마귀 새끼라고 말했다. 까마귀 새끼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까맣게 연탄재를 뒤집어 쓰고 다닌 데서 그 아들인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자, 우리 아까 검은빛, 노새 엉덩이에 검은빛이 물들어 있죠. 왜? 연탄가루가 들어가서. 바로 연탄가루의 검은빛은 무엇을 나타낸다? 고된 노동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노새만 검은색이 아니야. 아버지도 검은색이야. 바로 아버지도 어때?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 노새와 아버지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둘 다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진 존재고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자, 사실 아버지는 노상 시커먼 몰골을 하고 다녔다. 옷은 물론 국방색 신발도 어느새 깜장 구두가 되어 있었다. 손, 얼굴 할 것 없이 온몸이 검정투성이었다. 어쩌다가 횡안고 코를 풀면 콧물조차도 까맸다. 그런 가운데서도 눈 하나만은 쾌하니 크게 빛났다. 바로 고된 노동 사실부터 크게 빛났다까지 아버지가 시커멓다. 아버지는 어떻다? 고된 노동을 하며 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럼 고된 노동은 왜 하는 거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때? 시커먼 가운데서도 눈이 빛나는 이유는 바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힘들지만 지금 계속해서 고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자,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까마귀 새끼라고 불러댔으나 차마 대놓고 그러지는 못하고 만만한 나만 보면 까마귀 새끼라고 놀려댔다. 하지만 저희네들 아버지는 별것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동네, 구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 자, 그럼 걔네들 아버지는 어때? 자, 영길이네 아버지는 조그만 기계와 연탄불을 피워가지고 다니면서 뻥소리와 함께 생쌀을 납작하게 눌러 튀겨내는 장사를 하고 있었고 종다리네 형님은 번데기 장수였다. 순철이네 아버지는 시장 경비원이었고 귀달래 아버지는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길이더러 뻥, 종다리더러는 뻔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으며 순철이 귀다리도 모두 하나씩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내가 까마귀 새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별로 억울할 것도 없었다. 자, 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아이입니다. 자, 계속 보면 자, 그리고 나서 자, 노새를 찾다가 내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도 넘어서였으나 자, 그러니까 밤이 늦도록 노새를 찾아 헤매 다녔는데 아버지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귓김으로 미리 사건을 알고 있었던지 내가 들어서자 얼른 뛰어나오며 허겁지겁 물었다. 찾았니?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 내가 혼자 들어서는 걸 보면 찾지 못한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어머니는 다그쳐 물어댔다. 어머니는 나에게 밥을 줄 생각도 하지 않고 한숨만 올려쉬고 내리시고 올려쉬고 하였다. 저때 어머니 근심과 걱정이 대단합니다. 자, 근심. 자, 노새가 없어져서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잖아요. 이제 어떻게 밥을 먹고 삽니까? 자, 그러면 위기. 자,
자, 현대인들은 어떻다? 자,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자, 순수한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자, 당시 거리의 분위기. 자, 사람들이 거리에 가득 넘쳐있고 크고 작은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빠르게 지나가고 5층 건물, 3층 건물이 즐비하고 분주하고 아무도 나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70년대 도시의 거리, 번화하고 복잡하고 분주하다. 노세마차와 어울리지 않는 도시의 모습, 인정이 없고 각박한 분위기다. 자, 이제 절정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되어서였다. 자, 통행금지, 시대적 배경 알려주는 역할. 예상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빈 몸이었고 형편없이 힘이 빠져 있었다. 그때까지 식구들은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자, 그만큼 중대한 일입니다. 작은 형도 일이 일인지라 기타도 치지 않고 죽은 듯이 방 안에만 처박혀 있었다. 아버지를 보고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할머니만이 말을 걸었다. 이제 오니? 네. 그뿐 아버지는 더는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어머니가 보아온 밥상을 한 옆으로 밀어놓고는 쓰러지듯 방 한가운데 드러눕고 말았다. 자, 아버지 어때? 지금 입맛도 뚝 떨어졌어. 자,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절망. 아버지는 지금 내일부터 당장 거리를 나갈 수 없는 아픔보다도 길들여 키운 노새가 가여워서 저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자, 이건 내 짐작, 나의 추측이야. 자, 나는 어린아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순수한 추측을 할 수 있죠. 이건 나의 추측이나 짐작입니다. 자, 순수한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아버지는 원래가 마부였다. 서울에 올라오기 전 시골에서도 줄곧 말마차를 끌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사람. 이때 당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촌 향도 현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골에서 도시로 서울로 왔다. 자, 공간적 배경이 서울이라는 게 나오고 있죠. 어쩌다가 소달구지를 끄는 적도 있긴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도로 말마차로 바꾸곤 했다. 그런 아버지였으므로 서울에 올라와서는 내내 말마차 하나로 버텨 나왔었는데 어떻게 마음먹었는지 노새로 바꾸고 만 것이다.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3륜차 때문에 자 3륜차 바퀴 3개 달린 차 역시 사회문화적 배경 보여주죠. 자,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드는 듯 하기도 했다.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떡없이 오르고 웬만한 골목 안 집까지도 드르륵 들이닥치니 아버지의 말마차가 위협을 느낌직도 했고 사실 일감을 빼앗기기도 했다. 자, 그럼 아버지 어때? 자,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단 말이야. 지금 3륜차가 나왔는데 3륜차 안 바꾸고 계속 노세마차를 몰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도 그때마다 아버지는 큰 소리였다.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뭐래? 자, 사실 아버지도 불안할 수 있어. 하지만 어때?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어. 자존심. 마치 애국자처럼 말하는 것이었으나 나는 아버지의 그 말 뒤에 숨은 오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 이 숨은 오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마부라는 어떤 자부심, 마부라는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그런 모습. 또 한편으로는 3륜차가 뭐 대세긴 대세인데 3륜차를 살 돈이 없어.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안 돼. 근데 이걸 안 된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마부라는 자부심이다. 또 하나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불안하고 걱정도 되지만 자, 그것을 어때? 내 자존심 때문에 드러낼 수 없어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걸 오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오기를 느낄 수 있었다. 너무 고단해서였을까? 이날 밤 나는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깊이 잠에 빠졌던 것 같다. 자, 그래서 잠으로 넘어갑니다. 자, 잠으로 넘어가면 거단락부터 그럼 이제 뭐게? 자, 꿈이 시작돼요. 꿈. 거부터는 꿈이에요.
자, 꿈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노새가 달아나고 나서 노새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나는 말할 수가 없어. 왜?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우리 1인칭 시점에서는 내가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노새가 달아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리긴 알려야겠단 말이야. 자, 그래서 꿈을 통해 1인칭 시점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꿈이 하는 역할 첫 번째는 1인칭 시점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자, 내가 보지 못한 것도 알려주려고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노새는 구동네 사람들과 같이,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같이 시대에 뒤처지고 고된 노동을 하면서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는 존재야. 근데 우리 꿈의 내용을 보면 노새가 자유롭게 달려갑니다. 바로 구동네, 바로 아버지, 바로 시대 흐름에 뒤처진 소외된 사람들의 어떤 희망, 이런 것을 보여줘. 얘네들이 원하는 거. 한번 내용 볼까? 자, 골목에서 뛰쳐나온 노새는 큰 길로 나오자 잠시 망설이다가 곧 길 복판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자 달려가고 달려오던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느라고 찍찍 소리를 댔으나 노새는 그걸 본 채 만체하고 달렸다. 어디서 뛰어나왔는지 교통순경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오다가 노새가 가까이 오자 혼비백상 넋을 잃고 도망갔다. 인도를 걸어가던 사람들이 일제히 발을 멈추고 노새가 가는 곳을 쳐다보곤 저마다 놀라고 또는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허허, 저놈이 제 세상 만났군. 고삐 풀린 말이라더니 저놈도 저렇게 한번 뛰어보고 싶었을 거야. 바로 소외된 존재들의 어떤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보여주는 역할. 자, 그리고 세 번째, 노새를 얼마나 찾고 싶으면 꿈까지 꾸겠니? 노새를 찾고 싶은 간절함을 나타내 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 꿈을 끝까지 보고 나면 마지막 노새를 찾지 못할 것을 암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이 꿈에서 나오죠. 엄마, 저게 뭔데 저렇게 뛰어가? 말이지? 글쎄, 말보다는 작은데 노새 같다 얘.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노새는 뛰고 또 뛰었다. 자, 현실에서 힘들게 하던 게 다 사라져요. 자, 연탄찜을 매지하는 몸은 훨훨 날 것 같았다. 가파른 길도 없었고 채찍질도 없었고 앞길을 막는 사람도 없었다. 자, 여태까지 노새를 괴롭히던 것들이 다 사라졌고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고 노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으며 빨간불이 켜진 때도 있었으나 막무가내로 그냥 뛰기만 했다. 노새는 이윽고 횡단보도에 이르렀다. 마치 파란불이 켜져서 우우하고 길을 건너던 사람들이 얼마디 소리를 지르며 풍비박산이 되었다. 보퉁이를 이고 가던 아주머니가 오메 소리를 지르며 퍽 그 자리에 넘어지자 머리 위에 있던 보퉁이가 대구르르 굴렀다. 다정히 손잡고 가던 모녀가 어머머 소리를 지르며 제자리에 우뚝 섰다. 제잘거리며 가던 두 아가씨가 엄마 소리를 지르며 한꺼번에 엉켜 넘어졌다. 자전거에 맥주 상자를 싣고 기우뚱 건너가던 인부가 앞사람이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는 바람에 자전거의 핸들을 놓쳐 중심을 잃은 술상자가 우르르 넘어졌다. 링크 목도리에 몸을 휘감고 가던 아주머니가 나 몰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획 돌아서다가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난 모르는 아저씨 품에 안겼다. 떼국이 잘 자르르는 잠바 청년 하나가 이때 워 하면서 앞을 가로막았으나 노새가 앞다리를 번쩍 한번 들자 어이쿠 소리를 지르면서 인도 쪽으로 도망갔다. 자, 그래서 노새 때문에 자 엉망진창이 되고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넣어달라.
자, 그러면 다 됐어요? 뒤에 다 됐어요? 자, 너달라 가기 전에 잠깐. 자, 그럼 너달라 보시면, 자, 노새는 그대로 달려가. 뒤미쳐 순경이 쫓아오는 소리가 나고 앵앵거리며 백차 하얀색 순찰차 따라오고 있었다. 노새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새는 어느덧 번화가에 들어서고 있었다. 여기는 아까의 횡단길보다 더욱 사람이 많았다. 계속 사람 많은 데로 다녀. 자, 얘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알아주세요. 자, 노새는 자꾸 자동차가 걸리는 것이 귀찮았던지 성큼 인도 쪽으로 방향을 꺾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욱 요란한 혼란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달랑달랑하는 노새의 목에 달린 방울소리가 들릴 때는 호기심으로 그쪽을 쳐다보았다가도 금세 인파가 우우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면서 눈앞에 노새가 뛰어오자 어쩔 바를 모르고 웩웩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에 바빴다. 분홍색 하일짝이 나뒹굴고 곱게 싼 상품 상자들이 이리저리 흩어졌다. 신사가 한 옆으로 급히 비키다가 콘크리트 전봇대에 이마를 찍고 군인이 앞사람의 뒤꿈치에 밟혀 기우뚱하다가 뒤에 오는 할아버지를 안고 넘어졌다. 배지를 단 여대생이, 자, 이때는 학교 배지를 달고 다녔어. 황망이 길 옆 제과점으로 도망치다가 안에서 나오던 청년과 마주쳐 나무 토막 쓰러지듯 넘어지고 아이스크림을 핥고 가던 꼬마들이 얼싸안고 넘어졌다. 자, 묘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열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상황이 열거가 되면서 그림 그리듯이 눈앞에 장면이 생생하게 보여지는 느낌. 자, 번화가 옆은 큰 시장이었다. 노새가 이번에는 그 시장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좌판 앞에 앉아있던 아낙네들이 아이고 이걸 어쩌지 하면서 벌떡 일어서는 것을 신호로 시장 안이 벌집 쑤신 듯한 소동이 사방으로 번져갔다. 콩나물통이 엎어지고 시금치가 흩어지고 역시 계속 열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라지가 짓이겨지고 사과알이 대굴대굴 굴렀다. 미꾸라지 통이 엎어지고 시루떡이 흩어지고 대토로 목감이 나풀거리고 제주밀감이 사방으로 굴렀다. 갈치가 뛰고 동태가 날고 낙지가 미꾼둥 길바닥을 메웠다. 연락을 받고 달려왔는지 시장 경비원 두세 명이 이놈의 노새 하면서 앞뒤를 막았으나 워낙 젖먹던 힘까지 다내서 길길이 뛰는 노새를 붙들지는 못하고 저 노새 잡아라 저 노새 하고 외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뿐이었다. 골목을 뛰쳐나온 지 1시간이 지났을까 노새는 시장 안에서 한바탕 국세를 떨고는 다시 한 길로 나왔다. 이 무렵에는 경찰에 비상이 걸렸는지 곳곳에 모자끈을 턱에까지 내린 경찰관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서울 장안이 온통 야단이 난 모양이었다. 군데군데 무전차가 동원되어 자기네끼리 노새의 방향에 대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새는 미리 그것을 알고라도 있는 듯 용케도 경비가 허술한 길만을 찾아 잘도 달려갔다. 모가지는 물론 갈기며 어깨쭉지 그리고 등허리에서 땀이 비오듯 해서 내 다리에서 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다. 검은 물이. 자, 그럼 뭐야? 검은 물은 자, 아까 검은색은 고된 노동이라고 그랬지? 자, 지금 보면 얘가 검은 물을 흘립니다. 자, 지금 뭐예요? 그러면 고된 노동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고된 노동에 찌들어 있었고 이제는 고된 노동에서 벗어났어요. 자, 검은 물, 고된 노동을 말합니다. 고된 노동에 찌들어 있던
노새. 단어는 청중을 하지만 고려하여 이제 말하기. 거기서 벗어났어요. 자, 노새는 벌써 한강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발표의 목적을 노새는 제대로 달성하기 얼핏 위해서 좌우로 한강물을 한번 훑어보더니 여전히 뛰어가면서도 길게 심호흡을 하였다. 다리를 건너고 얼마를 가자 길이 넓어지고 앞이 툭 튀었다. 고속도로였다. 여러 사람 앞에서 노새는 돈도 안 내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더니 그때부터는 다소 속도를 늦추었다. 그러나 절대로 뛰는 일을 멈추지는 않았다. 바로 자유에 대한 의지입니다. 자,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해야 되는 그럼 뭐야, 이제 톨게이트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멀리 갑니다. 자, 바로 노새를 찾지 못할 거라는 거. 여기까지가 꿈이에요. 자, 발표하려고 할 때 내가 발표하려고 자, 하는 머달락부터 목적이나 이제 주제가 다시 꿈에서 깨서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느 날보다 다소 늦게 일어난 나는 간밤에 꿈으로 하여 어쩐지 마음이 헛헛했다. 뭔가 허전한 느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현실. 또 청중이 뭐에 관심이 옆에 있고 놨을까? 뭐를 꿈 옆에 요구하고 놨을까? 있는지 현실. 내 발표에서 어떤 것을 꿈 그대로라면 우리는 다시는 그 노새를 찾지 못할 것이 아닌가. 꿈대로라면 우리 노새는 고속도로를 따라 멀리 달아나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를 버리고 간 노새, 그는 매일매일 그 무거운 그 시꺼먼 연탄을 끄는 일이 지겹고 지겨워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자기의 보금자리를 따라 찾아 영 떠나가 버렸는가. 자, 그럼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노새에 대한 연민이 느껴지고, 자, 그리고 나서 또 노새를 찾으러 나섭니다. 아버지와 내가 집을 나선 것은 사람들이 아직 출근하기도 전인 이른 새벽이었다. 큰길로 나오자 두 사람은 막상 어느 쪽부터 뒤져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다. 둘 중 아무도 말을 꺼내지는 않았으나 부자는 잠깐 주춤하다가 동네와는 딴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 날씨가 몹시도 찼다. 길은 단단히 얼어붙고 바람은 메웠다. 귀가 따갑게 아려오는 듯하자 아랫도리로 냉기가 찰싹찰싹 달라붙었다. 아버지, 시장으로 가봐요. 자, 꿈에 시장에 간 노새가 있었지. 나는 언뜻 간밤의 꿈이 생각났다. 시장은 왜? 혹시 알아요? 노새가 뛰어가다가 시장기가 들어 시장 쪽으로 갔는지. 자, 이거 약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 자, 배고파서 시장 갔나봐요. 나는 말해놓고도 좀 무서웠지만 아버지도 별 싱거운 녀석 다 보겠다는 듯이 10분 동안 태도였다. 아버지는 키가 컸다. 그래서 그런지 급히 서둘지도 않고 보통 걸음으로 걷는데도 나는 종종 걸음을 쳐야 따라갈 수 있었다. 난 할 수 없이 한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손은 크고 투박하고 나무 토막처럼 단단했다. 바로 아버지가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왜?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요. 직업에 따라 관심 분야가 다를 수 있어. 오랜 내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 거야. 근데 이 예를 들 때 노동을 하며 물론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살아왔다. 관심 분야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럼 예를 들 때 얘네들이 어느 정도 자, 끌려가듯 따라가면서도 나는 좀 무서웠다. 이날까지는 이런 일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와 손을 잡고 길을 걷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지내왔는데 오늘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길을 걷고 있다. 좀 우쭐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우리를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진 않았다. 자, 그러면 왜 아버지와 손잡고 걸어가는 걸 상상도 못 해봤을까? 아버지는 고된 노동을 하느라 애들 손잡고 놀러 다닐 일이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여기 배경이 1970년대죠. 1970년대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시대였어요. 가부장적 시대에서 아버지가 애들 손을 잡고 애들을 돌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부러우면 70년대는 어떻게 돌아다녀요? 아빠는 앞에 그냥 걸어가고 엄마가 애들 챙겨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손잡고 걸어다니는 애들은 거의 보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때? 우쭐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아빠 손잡고 걸어가.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두 가지. 하나는 아버지가 고된 노동하고 그날 벌어 그날 먹여 살리느라 생계가 바빠서 애들이랑 손잡고 놀러 다니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또 하나 더 보자면 70년대라는 시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가부장적 시대였고 그래서 아버지가 애들 손잡고 돌아다니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사람들은 관심 없죠. 자, 아버지와 나는 한도 끝도 없이 걸어. 어느새 거리는 점심때쯤 되었고 눈발이 비치기 시작했다. 우리 배경은 인물의 처지나 혹은 인물의 어떤 심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자 그리고 얘네들이 어때? 자 날씨도 추워 죽겠는데 대단한 발표가 아니더라도 소소한 발표라도 성공적으로 발표를 추워 죽겠는데 지금 눈발까지 내린단 말이야. 자 시련이죠 시련. 또 말하기 과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자, 어느 곳을 가나 거리는 사람으로 붐벼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자더러 어디를 그리 바삐 가느냐고 노새를 찾아다니느냐고 묻지 않았고 아버지와 나는 아무에게도 노새를 보지 못했느냐고 묻지 않았다. 다리는 쇠사슬을 단 것처럼 무겁고 배가 고프고 쓰렸다. 나는 그런 우리가 옛날 얘기에 나오는 길 잃은 나그네 같다고 생각했다. 자, 길 잃은 나그네 같다. 자, 비유. 자, 우리 처지를 비유해요. 왜? 길은 멀고 해는 저물었는데 쉬어갈 곳이라고는 없는 그러니까 아주 막막한 상황. 아무리 가도 인간은 나타나지 않고 멀리서 보이는 깜빡깜빡 비치는 불빛도 없었다. 바로 노새를 찾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자, 대처 방법도 봤습니다. 자, 그럼 보이는 이 거친 산과 들뿐 사람이나 노새는 보이지 않았다. 자, 길이는 나그네 어딘가 묵어가야 되는데 쉬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라고 하면 인간은 뭐가 나타나야 돼? 노새가 나타나야 돼. 아니면 불빛 인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노새가 어디 있을 거라는 단서나 노새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길 잃은 나그네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새를 찾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용을 구성하고 넘어가면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것은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다. 어떻게 해서 동물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나는 잘 기억해낼 수가 없다. 둘 중에 아무도 동물원에 들어가자고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어째서 발길이 이곳으로 돌려졌는지 모른다. 정처없이 걷다가 마침 닿은 곳이 동물원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나는 희한한 곳을 다 왔다 싶었다. 내 경우 동물원에 와본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어린이날 무료 공개한다는 바람에 동네 조무래기들과 함께 와본 것 뿐이었다. 그때는 사람들에 치여 제대로 구경도 못했는데 지금 나는 구경꾼도 별로 없는 동물원을 더구나 아버지와 함께 오게 되었으니 참 가다가는 별일도 있는 것이구나 하였다. 남들 눈에는 한가하게 동물원 구경으로 다정한 부자로 다정한 부자로 비칠 것이 아닌가. 동물원 안은 조용하고 을씨년스러웠다. 동물들은 제 집에 처박혀 있거나 가느다란 석양이 비치는 곳에 웅크리고 있거나 하였다. 막상 들어온 아버지는 그런 동물들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다. 동물들이 우리를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할 뿐 눈에 초점이 없었다. 칠면조도 사자도 호랑이도 원숭이도 사슴도 그런 눈으로 건성건성 보고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곳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다. 자, 얼룩말을 봅니다. 얼룩말은 두 마리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 얼룩말을 한번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자 깨달아요. 아버지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말과 닮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로 다시 말하면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 아버지가 노새처럼 가족을 위해 고된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왔다는 것을 깨닫는 공간이다.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곳이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소재는 얼룩말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랬다. 길게 째진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한 벌름벌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귀가 그랬다. 다음 대화를 살펴보고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와서 그런 건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짐승과 평생을 같이 해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놓으니 아버지는 영락 없는 말의 형상이었다. 바로 아버지와 많이 남기는 것 같아서 자 요즘 점심시간에 음식을 많이 남기는 것 노새와 이게 바로 뭐야? 닮았다는 것을 문제 깨닫죠. 바로 고된 노동을 하며 힘들게 살아왔다. 바로 아버지라는 문제 존재가 상황을 어떤 봤어요. 것인지를 그래서 뭐 할 깨닫게 겁니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하는 주제의 자, 동물원을 나왔을 때 이미 거리는 밤이었다. 이번엔 집 쪽으로 걸었다. 그럴 수밖에 우리는 더 갈 데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 동네가 저만치 모였을 때 아버지는 바로 눈앞에 있는 대포집에서 술집 발을 멈췄다. 힐끗 나를 돌아보고 나서 다짜고짜 나를 술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런 일도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술집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왁왁 떠들어대고 있었다. 돼지고기를 굽는 냄새, 찌개 냄새, 김치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으나 왜 술집에 애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내 시선을 거두고 자기들의 얘기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왜? 타인에게 무관심하니까. 나는 들어가자마자 그 냄새를 힘껏 들여마셨다. 쓰러질 것 같았다. 아버지는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시키더니 안주는 내 쪽으로 밀어주고 술만 거푸 마셔댔다. 아버지는 술이 약한 편이어서 저러다가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자, 아버지 술 왜 마셔? 지금 노새를 못 찾았잖아. 지금 마음이 괴롭잖아요. 자, 이 괴로움을 달래려고 술을 먹습니다. 자, 마음을 달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자, 아버지 그만 드세요 하니까 응 대답하면서도 아버지는 술잔을 놓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주를 계속 주워 먹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장길을 면한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봤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자,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나이, 성별, 직업 등을 자, 뭐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특성을 바탕으로 청중의 관심사, 기대와 요구, 자,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서 자, 노새를 잃어버린 어떤 절망을 털어내고 앞으로 가족을 위해 내가 더 힘쓰겠다라는 책임감을 다지고 있습니다. 의지를 다지고 있어요. 의지.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볼 수 있니?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히 한번 웃었다.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고 어머니는 암노새고 할머니는 어미노새가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히 웃었다.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안주만 집어 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 마냥 턱없이 즐거웠다. 왜? 아빠가 이제 웃잖아.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어. 노새가족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다. 자, 나는 어때? 굉장히 긍정적이고 순진합니다. 나이, 성별, 직업, 청중의 관심사,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노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웃으니까 그냥 나도 기분이 좋고 그래 우리 다 같이 노새 가족이야 하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여기 정리하는 것부터 나갈게요. 자, 이제 송이 수원아